황반 변성, 노안 이런 게 염려되시는 분들은 케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지금 눈 건강에 좋다는 말이 어떤 성분 때문인지 좀 말씀을 더 깊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케일은 영양소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눈 건강에 좋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생각하시는 게 루테인, 지아잔틴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시는데 케일은 그 두 가지가 다 함량이 높아요. 양배추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었거든요. 케일과 양배추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케일은 비타민 A, C, K가 많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배추는 이제 C, K가 많고요. 그래서 양배추와 케일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맨날 생 케일, 생 양배추를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에 적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약간의 또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잎채소가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굉장히 흐물흐물해져서 식감이 별로인데 케일은 그에 반해 조직감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 식감이 덜 흐물거려요. 먹는 재미가 좀 더 있죠. 다른 잎채소 비해서는 흐물거리는 정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재료예요. 또 케일을 뭐 데쳐가지고 밥만 넣어서 말면 되는데 동글동글 많은 거를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달걀찜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고 케일이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요리랑 잘 어울리고요. 또 두부부침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먹을 거에 대해서 가진 고민을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박사님을 같이 이렇게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케일과 관련된 요리가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최애식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케일이. 케일이 제가 듣기로는 슈퍼푸드라고 불리거든요. 맞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뛰어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케일은 영양소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약간 선입견이 있으신 게 이 녹즙으로만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케일을 볶거나 데치거나 하는 요리로도 사실 너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잎채소이고 탄탄한 조직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사실 요리를 해놓으면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눈에 볼 때 비타민 A, C, K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 건강에 좋다고 하는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영양소도 가득 가지고 있죠. 식이섬유소도 엄청 많고요. 뼈나 피부에도 좋다고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비타민 C, K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린 게 케일은 또 칼슘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피부 건강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죠. 지금 눈 건강에 좋다는 말이 어떤 성분 때문인지 좀 말씀을 더 깊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 건강에 좋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생각하시는 게 루테인, 지아잔틴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시는데 케일은 그 두 가지가 다 함량이 높아요. 황반 변성, 노안 이런 게 염려되시는 분들은 또 케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양배추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었거든요. 케일과 양배추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케일은 비타민 A, C, K가 많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배추는 이제 C, K가 많고요. 그래서 양배추와 케일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맨날 생 케일, 생 양배추를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에 적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약간의 또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팔던 도시락 메뉴에 케일 쌈밥이랑 양배추 쌈밥이 같이 나갔는데 어떻게 아셨지? 왜냐면 박사님 레시피에 이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 최고의 당뇨밥상에 보면 케일 쌈밥이랑 양배추 쌈밥이 같이 나오죠. 오, 기억력 좋으시다. 피를 깨끗하게 한다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추상적인 표현인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피가 깨끗하다라는 것은 이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 우리가 좀 더 역으로 유추해보면 염증을 줄여주거나 어떤 산화작용을 줄여주는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케일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잎채소죠. 케일로 다이어트로 드시는 분도 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니까 일단 케일은 되게 배가 불러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케일만 먹는 사람 같지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이게 뭔가요? 케일 쌈밥. 아, 우리 케일 쌈밥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지난번에. 얘 케일 쌈밥인데 밥은 20g 들었거든요. 근데 이 케일 쌈밥을 제 생각에 앉은 자리에서 10개 하면 우리 밥 200g이잖아요. 근데 10개를 한 번에 드시기가 쉽지 않을걸요? 케일 자체가 그만큼 포만감이 있어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데 예쁘죠? 뭐 발라놓은 것처럼 끓는 물에 10초 데쳐가지고 밥을 만 것으로써. 이런 채소들이 이렇게 한번 데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릴 수가 있는지. 모든 채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케일 자체는 굉장히 윤기가 나는 약간 미끄러질 것 같은 윤기를 가지고 있는 채소인데 그게 끓는 물에 데치고 나면 조금 더 반짝반짝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쌈밥을 하기에도 안정감 있는 조직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오래 보관할 수 있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유용한 재료죠. 제가 요즘 흠뻑 빠져 있는 재료예요. 디톡스, 해독에도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디톡스 해독도 아까 뭐 피를 맑게 한다? 그런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디톡스 한다라는 것은 독소를 제거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그
해독이라는 것도 사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항산화 영양소의 작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케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들이 뭐 디톡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케일 먹어도 괜찮은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녹색 채소류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잎채소류들은 대부분 칼륨의 함량이 높아요. 칼륨 함량이 높은 잎채소는 잘게 잘라서 찬 물에 2시간 정도 담그어 놓고, 칼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을 담그어 놓은 상태에서 어느 만큼의 칼륨이 용해되어서 나가게 되고, 그걸 뜨거운 물에 데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칼륨이 나가게 되니까 칼륨을 낮추는 전처리를 해서 드시게끔 이제 권고를 하죠. 근데 많은 잎채소가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굉장히 흐물흐물해져서 식감이 별로인데, 케일은 그에 반해 조직감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 식감이 덜 흐물거려요. 먹는 재미가 좀 더 있죠. 다른 잎채소 비해서는 흐물거리는 정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재료예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채널 한번 찾아가 봐도 되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 또 케일을 뭐 데쳐가지고 밥만 넣어서 말면 되는데 동글동글 마는 거를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놀러 오세요. 케일 쌈밥이랑 어울릴 만한 음식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지금 제가 쌈장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쌈장이 있으면 베스트인데, 또 쌈장을 잘못 먹으면 너무 짜게 많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염 쌈장이랑 같이 먹는 법도 아까 말씀해 주신 레시피 영상에 소개를 드렸고, 저염 쌈장이 있으면 너무 좋고, 케일 쌈밥 자체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메뉴는 아니에요. 달걀찜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고, 케일이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요리랑 잘 어울리고요. 또 두부부침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죠. 박사님이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도시락에서 함박스테이크 같은 것도 좀 같이 잘 어울리나요? 함박스테이크 자체가 단백질이 많은 반찬이고 포만감도 줄 수 있기도 하면서 레시피에 따라서는 채소를 감춰놓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조합이죠. 케일 쌈밥이랑 좋아요. 케일 쌈밥을 말씀해 주셨는데 케일 쌈밥 말고도 좀 많은 레시피가 있을 것 같아요. 책 중에 케일이랑 병아리콩을 볶은 반찬이 있는데 제가 그거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케일과 병아리콩을 같이 잘 볶아낸 건데, 초록 잎채소를 볶으면 숨이 확 죽어가지고 하나도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케일을 볶으면 그렇게까지 숨이 많이 죽지 않아요. 병아리콩이랑 같이 볶아낸 메뉴가 또 별미죠. 케일을 좀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 위해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일을 생으로 녹즙기에다가 즙을 짜서 먹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케일을 가장 덜 맛있게 즐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케일을 데치거나 볶거나 뭐 샐러드에 활용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저희 책에 있는 레시피들도 참고하시고, 또 예스그레이스 채널로도 놀러 오셔서 많은 레시피들도 참고하셔서 맛있게 케일도 즐기시면 좋겠어요. 산화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우리가 세포로 내 몸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세포가 시간이 지나고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산화 과정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상태로 세포가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항산화라는 것은 이 산화 과정을 저지하거나 이 속도를 좀 늦추어 줄 수 있는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내 세포의 산화 과정 자체를 늦추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을 의미하죠. 그럼 이런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성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채소나 과일에 뚜렷한 색깔을 내주는 컬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 용어들, 아마도 뭐 클로로필, 초록색에 많이 들어있는 거, 뭐 보라색에 들어가 있는 안토시아닌,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그런 성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성분들이 다 항산화 성분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항산화 물질로 알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것들에 좀 많이 들어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카카오도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재료 중에서는 쑥도 추천할 만하고요. 그 쑥에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은 몸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나요? 뭐 사실 쑥 하면은 딱 뭔가 굉장히 짙고 아주 깊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쑥은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있고,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쑥이 여자한테 좋다, 그런 얘기들도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여자한테 좋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를 덥게 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염증들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갱년기에도 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작용들에 뭐 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예전 한방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쑥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는 나의 항산화 효과
효과의 일반적인 것들처럼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세포의 노화 과정을 조금 더 늦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초콜릿 속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항산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나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거 땡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때 단 것을 먹음으로써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스트레스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또 심리적인 보상 효과 같은 게 있는 이제 반영된 말인데, 실제 초콜릿, 특히 닥 초콜릿에서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테오브로민이라고 부르는 성분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성분들 자체가 쑥과는 다른 형태의 항산화 성분들이고 그게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산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걸 좀 끌어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재료가 방금 2개가 나왔는데 2개에서 전부 다 다른 성분의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항산화에 가장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성분이라기보다는 요즘 말차가 되게 유행을 하는데요. 뭐 말차, 녹차 이렇게 짙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재료들도 사실은 항산화 효과가 크죠. 플리바놀이랑 테오브로민, 베타카로틴 막 이런 성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그렇게 따질 수 없어요.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 다 의견이 달라요. 그 아직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매기고 싶더라고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게 지금 육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도나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얘한테 어떤 물을 줬느냐, 얘를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 땄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의 용량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무엇보다 뭐 효과가 극명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가지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라고 해도 나 가지 싫어하는데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호도가 음식에서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항산화 성분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네. 녹차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녹차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녹차도 강력하고요. 사람의 그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커피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카페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커피라고 하면 순수한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페 모카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달달이 커피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그 커피 원두만 가지고 만들어낸 커피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녹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카페인 성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카페인 자체가 신장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신장에 과량 섭취했을 때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주 원론적으로 양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면 커피나 녹차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달달이 빼고요. 네, 라떼 이런 건 안 되고? 라떼는 괜찮아요. 라떼는 우유랑 섞여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괜찮고요. 단백질 함량이 워낙 높으니까 신장 질환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만성 질환자분들에게 라떼까지는 아주 오케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캐러멜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진화되기 시작하면 약간 곤란하죠. 당류가 안 들어간 라떼 네, 정도. 맞아요. 항산화제란 영양제가 있잖아요. 폴리페놀이랑 안토시아닌 같은, 아예 걔네만 먹는 거랑 음식을 통해서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성분 하나의 단일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낸 혹은 정제해내었거나 합성을 해낸 그런 영양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량으로 특정한 성분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식재료를 통한 복합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를 먹어서 안토시아닌을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토시아닌만 추출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가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비타민, 무기질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가지를 먹으면서 옆에 곁들여 먹었던 또 다른 짝꿍 음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누군가와 즐겁게 먹었다면 그렇게 무드에서부터 오는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의 포인트가 또 있잖아요. 영양제로 섭취하는 거는 그런 먹는 행위에서부터 오는 복합적인 즐거움들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섭취했을 때 실제 대사되는 어떤 속
속도나 효능감 같은 것이 반드시 자연적인 식품에서 온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무조건 1번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1번입니다. 신장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뭐 항산화 식품 먹는 걸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말이 있다면? 항산화 성분이라는 거는요, 어떤 질환이든 뭐 건강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신다면 색이 뚜렷한 거, 다양한 색깔로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장 질환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항산화 성분이 높은 재료일수록 우리가 배웠다시피 칼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분들의 좋은 것만 딱 떼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드시는 양에 있어서 잘 조절해 나가시면 즐거운 식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